아버님, 주역의 괴효에 과연 만사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 복희성인께서 8개를 남겼으나 사람들이 어려워하므로 나는 이를 64개로 넓혀 한결 수월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역점으로 괴효를 뽑아 그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요? 마땅히 길을 보아야 한다. 소자 감히 길란 무엇인지 묻습니다. 길란 감추어져 보이지 않으나 장차 크게 드러날 것이니 사람들이 기미, 조짐 또는 낌새라 부르는 것이다. 역점은 길을 보기 위함이다. 소자 외람되오나 길을 보아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기기 이천이니 기미를 보아 뒤쫓으면 매사에 어려움이 없고 견기 이작이니 기미를 보아 행하면 매사에 막힘이 없다. 허나 다나 너의 물음은 당연한 것이니 길을 보는 일은 사람이 지극한 경지에 이른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버님, 저는 부족하여 필시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가 없을 듯합니다. 다나 배우고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절로 마음의 눈이 열릴 것이니 너는 오직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추광이 고개를 돌려 짧고 지긋한 소리로 부르자 안방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길게 감싼 붉은색 보자기를 가져나와 단에게 내민다. 엉겁결에 받아든 단이 보자기를 펼치니 금은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장검이다. 단이 붉게 장식된 손잡이를 잡아 칼집에서 칼을 빼내는데 스르릉 소리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쳐 목덜미까지 뻣뻣해진다. 칼집을 내려놓고 칼을 드는데 칼날이 얼음처럼 맑고 순백의 빛을 발하니 눈이 부셔 단이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눈을 가린다. 살짝 치켜드는데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 마치 칼이 몸의 일부인 듯 움직인다. 이게 대체 무엇이오? 제 작은 선물입니다. 그 칼로 이 항아리를 내리쳐 보십시오. 돌항아리라 필시 깨져 사람이 다칠 테니 여기는 너무 좁소. 걱정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공자님의 날쌘 동작을 보고 싶습니다. 단이 마지못해 칼끝으로 호리병 입구를 톡톡 치니 마치 물을 썰듯 칼이 병을 파고든다. 제대로 호기심이 발동한 단이 이번에는 수직으로 내리치니 거짓말처럼 호리병이 소리도 없이 두 쪽 나고 말았다. 이번에는 그 검으로 제대로 대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련이라니 누구와 겨루라는 말이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 무관의 검과 비교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미 한껏 호기심이 발동한 단이 그 말에 시종을 쳐다보니 시종이 알았다는 듯 대청을 내려가 자신의 검을 빼들고 방어 자세를 취한다. 단이 따라 내려가 두 사람이 검을 맞댄 다음 먼저 시종이 힘껏 단의 검을 친다. 단의 검이 휘어지며 쨍 소리를 내고 길게 이어지는 쇳소리와 함께 부르르 떨며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번에는 단이 베는 자세로 시종의 검을 내리치는데 철컥 소리와 함께 시종의 검이 베인 그 자리에서 두 쪽 나고 말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던 두 사람이 이윽고 대청으로 올라와 앉는다. 재질이 동이 아닌 건 분명한데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이오? 이건 청동이 아니라 쇠로 만든 검입니다. 쇠로 만든 칼이야 대장간에 가면 얼마든지 있지만 그걸로는 홈이나 낫을 만들지 이처럼 벼를 수 없는 것 아니오?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면 이처럼 됩니다. 다시 안방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이번에는 푸른색 보자기를 받쳐들고 나와 시종 앞에 내려놓고 들어간다. 시종이 불이 나게 보자기를 펼치니 이번에는 푸른색 손잡이를 지닌 검이다. 시종이 검을 반쯤 빼는데 역시 스르릉 소리를 내 흠칫 놀란 뒤 칼을 칼집에 밀어놓고는 희희낙낙한 표정으로 추광에게 고맙다는 눈짓을 한다. 추강이라 하셨소? 여기에 이런 칼이 또 있소? 아쉽지만 더는 없습니다, 공자님. 이런 보검을 만들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거요? 제가 일러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주나라 군대 모두를 이 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추광의 말에 단이 침을 꿀꺽 삼킨다. 무관은 사례가 들었는지 연신 기침을 내뱉는데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려 추광이 말을 잇는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쇠는 지천으로 널렸으니 재료는 주나라에서 이미 갖추었고 나머지는 재련 도구와 기술인데 이는 불과 물과 대장장이만 있으면 능히 갖출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 청동검을 만들 때도 다 그와 같은 재료를 쓰지 않소? 게다가 철은 이물질이 많고 단조 과정에서 잘 부러져 무기로 만들기는 적합하지 않소. 지금 주나라의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도구를 개선하면 공자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칼을 무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추강이 부르자 이번에는 여인이 커다란 천을 들고 나와 대청에 펼쳐놓은 뒤 사방에 촛대를 놓아두고 들어간다. 단이 일어서자 무관도 따라 일어서고 뒤이어 추강이 일어서서 천에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것은 저희가 용광로와 풀무라 부르는 것으로 주국의 가마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온도로 쇠를 녹이는 항아리입니다. 용광로의 크기만큼 많은 쇠를 녹여 철광석과 숯을 섞고 풀무질을 하면 일정한 고온을 유지하며 순도 높은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이 길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일정한 틀을 갖추게 하는데 이를 주조 또는 아변이라 부릅니다. 그걸 창검에 맞는 크기로 자른 뒤 충분히 큰 수조에서 식힙니다. 뜨거운 쇠를 찬물에 급히 식히는 걸 담금질이라 하며 그렇게 한 쇠는 청동을 압도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지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을 달구며 두드려 날카롭게 벼리는 작업은 주국의 단조장을 약간만 개선하면 됩니다. 불과 물과 대장장이는 이러한 장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나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요? 아니면 이미 이런 시설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는 게요? 제가 과문하나 상나라는 아직 철제칼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니므로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니. 상나라 말고 철제 칼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이오? 그런 나라라면 이미 대륙을 제패하지 않았겠소? 공자님은 상나라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느닷없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단이 시종을 쳐다보자 시종이 대신 답한다. 신이 알기로는 천하에 상나라의 전차보다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그게 지쳐나가면 제 아무리 강한 병사라도 추풍낙엽 신세가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차라는 것을 상나라가 만들게 된 경위를 아십니까? 100여 년 전 선대 무정왕이 발명하여 그것으로 주변국을 일거에 제압하였다고 들었으나 아마도 그 훨씬 이전에 서역에서 들여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서역이라니 저 히말라야 고원 너머에 산다는 야만족들 말이오. 서역에도 여기 못지않게 많은 부족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철제 무기를 만들어 주변국을 복속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이 지금도 서역에 자리 잡고 있어? 왕조와 부족은 명멸하지만 문명은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20대 군주 반경왕대 상나라가 이곳 황하유역에 자리 잡고 있을 무렵 서역 국가들과 일부 교류하고 일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와중에 전차 기술을 습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역에 그런 기술을 지닌 부족이 있다니 그건 주원을 장악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오. 그렇습니다. 반경왕이 황하 일대 고죽에서 동북으로 500리 떨어진 은에 천도하여 치세를 안정시키자 이후 무정왕이 본격적으로 전차와 말을 병기로 사용했지요. 그로써 무장력이 비할 데 없이 강해진 상이 황하에서 장강에 이르는 중원 전역을 제패해 마침내 오늘과 같은 위세를 갖춘 것입니다. 허나 내가 알기로 상의 병기에는 절대 상검이 없소. 그건 상이 아직 철기를 대량으로 벼르는 수준에는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광로와 풀무, 틀과 냉각시설, 정밀한 단조기구 같은 특별한 장치들을 정교하게 결합하여 한치의 오차 없이 처리해야 하나 상이 미처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륙에는 상이 두려워할 부족이 전무하니 애써 그와 같은 고도의 장치를 갖출 필요가 없는 셈이지요. 하지만 공자님의 주국은 서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고 상국은 주에 막혀 서역으로 진출할 수가 없으니
이만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게 이것들이오? 이 또한 중요하지만 저는 공자님의 평생을 지켜드릴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하였습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선물이라니. 그보다 처음에 사시의 기운을 묻다 여기까지 이르렀소. 먼저 그 물음에 답해 주실 수 없겠소? 그 답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한 진정한 선물이지요. 먼저 공자께서 사시의 기운이 무엇이며 어디 쓰이는 것인지 물으셨지요.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하였소. 우선 그 점을 알아보기로 할까요? 공자님, 저기 두 동물이 보이지요? 추강이 가리키는 곳은 축사인데 바깥에서는 말이 묶여 있고 안쪽에서는 소가 고개를 내민 채 우물우물 여물을 씹고 있다. 말과 소가 아니오.